은주는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보험금도 사업도 다 망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몇 달 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말수는 문 너머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을 알려주시고 공유도 부탁드려요. 더 많은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장말수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7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허리는 곧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어제 저녁에 먹다 남은 찬밥과 김치 몇 조각, 그리고 며느리 은주가 사다 놓은 요구르트 한 개가 전부였습니다. 은주가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43세의 며느리는 화장을 말끔히 하고 있었죠. 말순이 부엌에서 찬밥을 그릇에 담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가방을 챙겼습니다. 인사도 없었죠. 어머님, 오늘도 집에만 계세요. 밖에 나가시면 길 잃어버리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이웃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은주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면서 말했습니다. 마치 말순이 거기 없는 것처럼 말이죠. 아, 그리고 어머님. 혹시 또 깜빡하시는 일 있으시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괜히 뭔가 하려다가 사고 나면 저만 힘들어져요.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말수는 찬밥을 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며 다시 한번 말했죠. 어머님, 저 오늘 완전 늦어요. 사업 준비 때문에 바쁘거든요. 저녁은 알아서 드시고 일찍 주무세요. 아, 그리고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괜히 이상한 말 하시면 곤란해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말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지니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죠. 그녀는 거실로 나가 텔레비전 앞 소파에 앉았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 언제나 같은 시간이었죠. 벽에 걸린 아들 철수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의 웃는 얼굴이었죠. 말수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죠. 이미 눈물도 말라버린 지 오래였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은주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말수는 냉장고에서 어제 남은 반찬을 꺼내 혼자 먹었죠. 김이 빠진 미역국과 딱딱해진 밥이 전부였습니다. 은주는 언제나 자신만을 위한 맛있는 도시락을 사서 회사에서 먹고 왔죠. 오후가 되자 은주는 카페에 앉아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언니, 시어머니랑 사는 거 진짜 힘들지 않아? 나 같으면 못 살겠던데. 은주는 커피잔을 돌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면서 텔레비전만 보시고 가끔 이상한 소리도 하시고 솔직히 짐이야. 친구들이 동정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주는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죠. 보험금은 어차피 내가 다 관리하고 있고 집도 실질적으로 내가 운영하고 있어. 어머니는 그냥 조용히만 계시면 되는데 가끔 괜한 참견하려고 하시니까 답답해. 한편 말수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찬밥에 김치 몇 조각, 그리고 계란 하나를 후라이로 해먹었죠.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웃집 김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말순아, 괜찮냐? 요즘 얼굴도 못 봤네. 말순이 문을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은주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이웃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말수는 문고리에서 손을 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 김할머니.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래. 그럼 푹 쉬어라. 김할머니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웃과도 제대로 인사를 나눌 수 없는 자신이 한심했죠. 식사를 마친 말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그녀만의 공간이었죠. 옷장 한편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봉투를 꺼내 살펴보았죠. 재개발 지역의 땅 문서, 예금 통장,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전직 미용실 운영자였던 말수는 젊을 때부터 조금씩 모은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해 왔던 거였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말입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한 말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죠. 이 모든 걸 누구와 나눌 수도 없고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은주가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그녀는 말순의 방 불빛을 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안 주무세요? 나이 드시면 일찍 자셔야죠. 전기세도 나오는데. 말순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곧 잘게. 네, 그럼 편히 주무세요. 아, 그리고 내일 청소하실 때 제 방은 건드리지 마세요. 은주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집에서 살고 있지만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죠. 아니, 투명 인간보다도 못한 존재 같았습니다. 짐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았죠. 말수는 아들 철수의 사진이 놓인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철수가 어릴 때 쓴 편지 한 장이 있었죠. 엄마, 나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요. 어린 철수의 삐뚤빼뚤한 글씨를 보며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그 며느리는 아들의 보험금으로 새로운 삶을 꿈꾸며 시어머니를 짐짝 취급하고 있었죠. 며칠이 지났지만 말순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은주가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들뜬 모습이었죠. 은주는 큰 트렁크 하나를 끌고 나왔습니다. 말순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어머님, 제가 없는 동안 이상한 행동하시면 안 돼요. 동네 사람들한테 창피당하기 싫거든요. 은주는 트렁크를 현관 앞에 놓고 거울을 보며 마지막 화장을 고쳤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 저 드디어 결정했어요. 이 집 나가서 살 거예요. 말수는 깜짝 놀라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이었거든요. 푸드 스타트업 하기로 했거든요. 간편식 쪽으로 투자 제안도 받았고 벌써 계약도 했어요. 앞으로는 제 인생을 살아볼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그 자신감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죠. 여긴 어머님 집이지만 사실상 제가 돌보고 있었잖아요. 이제는 어머님도 혼자 편하게 지내세요. 은주는 말순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남편 잃고 3년 동안 여기서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못하겠어요.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럼 저 가볼게요. 성공하면 가끔 안부 물어볼게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랐죠. 평소와 다른 무거운 침묵이 집안을 감쌌습니다. 말수는 잠시 후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은주가 택시에 트렁크를 싣고 떠나는 모습이 보였죠. 그 순간 말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이었죠. 사실 은주에게는 말하지 않은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3년 전 남편 철수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망보험금이 나왔었죠. 그 보험금을 은주는 조금씩 자신만을 위해 사용해 왔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쓸 생각은 전혀 없었죠. 이제 진짜 내 인생의 전환점이야. 택시 안에서 은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이제 끝이야. 내가 성공하면 다시는 그런 식으로 살 필요 없을 거야. 한편 말수는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3년 만에 처음으로 집이 진짜 조용했습니다. 은주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죠. 말수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은주 눈치를 보며 찬밥만 데워 먹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죠.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도 넣고 파도 넣어서 제대로 끓였죠. 이제 진짜 내 집이네. 말수는 혼잣말을 하며 뜨거운 라면을 후후 불어 먹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맛있는 라면을 먹어봤나 싶었죠. 저녁이 되자 말수는 또 다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라디오를 켰죠. 3년 동안 은주가 시끄럽다고 해서 한 번도 켜지 못했던 라디오였습니다. 오늘은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저녁 시간을 함께 할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DJ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말수는 소파에 앉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그리고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나오는 콧노래였습니다. 말수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띄었죠. 밤이 되자 말수는 평소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은주가 언제 들어올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도 라디오를 작게 틀어놓고 음악을 들었죠. 그 순간 말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숨죽이며 살아왔는지를 말이죠. 마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처럼 눈치만 보며 살아왔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제대로 된 아침을 준비했죠. 밥도 갓 지어서 먹고 미역국도 끓여서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네. 혼자 먹는 아침이었지만 3년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죠. 식사를 마친 말수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3년 동안 제대로 본 적이 없던 자신의 얼굴이었죠. 머리는 엉성했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말수는 오래된 화장대를 열었습니다. 예전에 미용실을 운영할 때 쓰던 도구들이 그대로 있었죠. 가위, 빗, 그리고 각종 미용 도구들이 말입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머리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잘라냈죠. 오랜만에 하는 일이었지만 손에 익은 솜씨였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나니 얼굴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말수는 옷장에서 오래된 스카프를 꺼내 목에 둘렀죠. 예전에 미용실에서 일할 때 즐겨 매던 스카프였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말수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 만에 자신이 사람답게 보이는 것 같았죠. 그날 밤 말수는 방으로 가서 서류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재산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재개발 지역의 땅 문서, 예금 통장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재산이 있었죠. 젊을 때부터 조금씩 모아온 결과였습니다. 말수는 통장을 가만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아껴왔던 이 돈들이 새삼 의미 있게 느껴졌죠.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다시 찾은 자신만의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말수는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하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었죠. 오랜만에 자신에게 신경을 쓰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말수는 오래간만에 집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3년 동안 은주의 눈치를 보며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시장에 가는 길에 이웃들이 말순을 알아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장 여사님이세요? 오랜만이에요.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김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러게요. 오랜만에 나왔네요. 말수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오랜만이었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며느리도 잘 지내죠? 네, 뭐. 그런대로요. 말수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이웃들에게 속사정을 털어놓을 필요는 없었거든요. 시장에서 장을 보며 말수는 오랜만에 자신이 먹고 싶은 것들을 골랐습니다. 신선한 야채, 좋은 고기, 그리고 과일까지. 은주가 있을 때는 엄두도 못 냈던 일이었죠.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 음식을 정리하는 말순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냉장고를 가득 채우는 기분이 새로웠죠. 점심을 먹고 난 후 말순은 더욱 특별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미용 도구들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한 거였죠. 그래, 한번 해볼까? 말수는 이웃집 박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할머니, 저 말순이에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저희 집에 오셔서 머리 좀 손봐드릴까요? 머리를 손본다고? 장 여사님이? 네, 예전에 미용실 했던 거 아시잖아요. 오랜만에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1시간 후 박할머니가 말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소문을 듣고 다른 이웃 할머니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죠. 와, 장 여사님 손놀림 봐요. 정말 전문가네요. 말수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박할머니의 머리를 다듬어주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일이었지만 손에 익은 기술이었죠. 아이고, 이렇게 예뻐지다니. 거울 좀 보여주세요. 박할머니가 거울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단정하고 예뻐 보였거든요. 우리도 해주세요. 다른 할머니들도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씩 차례대로 머리를 손봐 주었죠. 장 여사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말수는 오랜만에 사람들과의 교감을 느꼈습니다. 은주가 있을 때는 이웃들과 어울리는 것도 눈치가 보였는데 이제는 자유로웠죠. 며느리는 어디 갔어요? 아, 사업 때문에 잠깐 나갔어요. 말수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죠. 저녁 무렵 할머니들이 모두 돌아간 후 말수는 혼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즐거웠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순간 말수는 방 한구석에 있던 작은 금고를 떠올렸습니다. 예전에 미용실을 할 때 모아둔 금괴가 몇 개 있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확인해 보기로 했죠. 금고를 열어보니 작은 금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것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보았죠. 이것도 내 거구나. 말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진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았죠. 은주 눈치만 보며 위축되어 살았던 거였습니다. 금괴를 다시 금고에 넣으며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신이 주인인 삶을 살아야겠다고 말이죠. 그날 밤 말수는 라디오를 들으며 뜨개질을 했습니다. 예전에 즐겨하던 취미였는데 은주가 지저분하다고 해서 그만뒀던 거였죠. 하지만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뜨개질을 하니까 마음이 평온해지네. 바늘 끝에서 실이 엮여나가는 모습을 보며 말수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쁨이 오랜만이었죠. 다음 날 아침 말수는 더욱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에게 미용 서비스를 해준 것이 입소문이 나서 오늘도 몇 명이 찾아올 예정이었거든요. 장 여사님,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예뻐져서 어쩌죠? 어제 머리를 손본 박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나 봅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재미있어요. 말수는 진심으로 즐거워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은주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싶었거든요.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었어도 3년을 함께 살았던 사이였으니까요. 며느리는 연락이 없어요? 이웃 할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바쁜가 봐요. 말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이 섭섭하기도 했지만 표현하지는 않았죠. 그날 오후 말수는 오랜만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뒷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죠. 은주가 있을 때는 혼자 산에 가는 것도 허락받지 못했었는데 말입니다. 산 정상에 오르니 동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말수는 벤치에 앉아 경치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참 좋네. 3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말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충실하고 즐거운 하루였죠. 이웃들과 어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자연을 만끽하는 하루였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말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은주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일이었고 그때가 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죠. 지금 이 순간이 소중했으니까요. 오랜만에 찾은 자신만의 시간과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한편 은주의 상황은 말순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화려한 꿈을 안고 시작한 푸드 스타트업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었죠. 이게 뭐예요? 이런 걸 도시락이라고 파셨다고요? 온라인 쇼핑몰 고객센터에서 걸려온 항해 전화였습니다. 은주가 만든 간편식 도시락에 대한 불만이었죠.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은주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밥이 상했어요. 냄새도 이상하고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환불 요구합니다. 전화를 끊은 은주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비슷한 항해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걸려왔거든요. 문제는 은주에게 셰프 경력도 유통업 경험도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요리라고는 라면 끓이는 정도가 전부였는데 사업에 대한 막연한 꿈만 가지고 뛰어든 거였죠. 무언가 계산도 엉망이고 유통기한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은주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산더미 같은 반품 상자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투자자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한 사업 계획서로 투자를 받았지만 실제 결과는 참담했거든요. 조 대표님, 이번 달 매출 보고서 받았는데요. 이게 뭡니까? 공동 투자자로 참여한 김 대표가 화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초기라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초기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사업을 시작한 게 문제죠. 반품률이 70%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은주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사업이었거든요. 다음 주까지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투자 철회하겠습니다. 투자자는 냉정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주는 머리가 하얘졌죠. 소셜 커머스에 올린 상품들도 악평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도시락이었습니다. 별점 1점도 아까워요.
돈 아깝네요. 다시는 안 사겠습니다. 위생 상태가 의심스러워요. 신고할 수준입니다. 온라인 리뷰를 보며 은주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었거든요.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체납 고지서가 날아온 거였죠. 부가가치세 미납으로 인한 독촉장입니다. 은주는 서류를 받아들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세금 관련 부분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던 거였죠. 이런, 어떻게 하지? 계산해 보니 밀린 세금만 해도 몇백만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업 자금으로 쓴 돈도 바닥이 나가고 있었죠. 그 즈음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동업자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조 대표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빠지겠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조금만 더 견뎌보면.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요.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은주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꿈꿔왔던 성공적인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임시로 빌려 살던 원룸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 달 월세가 또 밀렸네요. 언제까지 이럴 건가요? 건물주가 찾아와 따져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까지는 꼭 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안 되면 나가셔야 해요.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막막했거든요. 그날 밤 은주는 혼자 앉아 지난 몇 달을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 집을 떠날 때의 당당했던 모습이 무색했죠. 내가 너무 성급했나? 은주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무작정 뛰어든 게 문제였죠. 휴대폰을 보니 말순의 번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선뜻 전화를 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나갔던 자신이 초라해 보였거든요.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은주는 문득 말순이 궁금해졌습니다. 혼자서 잘 지내고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끼니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며칠 후 은주는 구청 복지과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생활이 어려우신 상황이군요. 가족 연락처는 있으신가요? 상담사가 물어봤습니다. 은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순의 번호를 말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가족 연락처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주세요. 결국 은주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은주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았죠. 그때 우연히 지나가던 길에서 노숙인 상담소라는 간판을 봤습니다. 은주는 순간 충격을 받았죠. 자신도 곧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럴 수는 없어. 은주는 마지막 자존심을 부여잡고 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그날 밤 은주는 편의점에서 산 김밥 하나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은주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시어머니를 무시하며 당당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거지꼴이 되어버린 거였죠. 휴대폰을 보니 말순의 번호가 또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너무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죠. 몇 주가 더 지나자 은주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신용카드마저 정지되었고 원룸에서도 결국 쫓겨나게 되었죠. 정말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오늘까지 짐을 빼주세요. 건물주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은주는 가방 하나에 최소한의 짐만 챙겨 거리로 나섰습니다. 갈 곳이 없었죠. 찜질방에서 몇 밤을 보내던 은주는 점점 초라해져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몇 달 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말끔했던 화장은 사라지고 옷도 며칠째 갈아입지 못해 구겨져 있었죠. 이게 내 모습인가? 은주는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시어머니 집을 떠났던 자신이 이런 꼴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며칠 후 은주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죠. 은주야, 미안한데 우리도 여유가 없어서.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말이야. 다음에 도와줄게. 모두들 핑계만 대며 피해갔습니다. 잘 나갈 때는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려울 때는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어요. 은주는 공원 벤치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죠. 조은주 씨 맞으세요? 체납세금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세무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되셔서 최종 통보드립니다. 이번 주 안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강제 징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은주는 전화를 끊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납부할 돈이 있을 리 없었거든요. 그날 밤 은주는 24시간 카페에서 밤을 보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았죠. 어머님, 문득 말순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혼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싶었거든요. 은주는 휴대폰을 꺼내 말순의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은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노숙인 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정말 마지막 수단이었죠.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셨나요? 상담사가 물어봤습니다. 사업이 망해서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없으세요? 상담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순을 떠올렸지만 여전히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없습니다. 결국 은주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은주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임시 숙소를 제공받기는 했지만 이게 해결책은 아니었거든요. 그날 저녁 은주는 임시 숙소에서 혼자 앉아 지난 날들을 돌아봤습니다. 말순에게 했던 차가운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저도 이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어머님은 그냥 조용히만 계시면 되는데. 솔직히 짐이죠. 자신이 했던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우연히 동네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말순이 사는 집 근처였죠. 멀리서 집을 바라보니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집 앞에 할머니들이 여러 명 앉아 있었고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말순도 그 중에 있었는데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저렇게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었구나. 은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놀랐습니다. 자신이 있을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말순은 이웃 할머니들의 머리를 손봐주고 있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과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장 여사님 손은 정말 금손이에요. 이렇게 예뻐지다니 고마워요. 할머니들의 칭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순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하고 있었죠.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말순을 무시하고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어머님이 저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계셨구나. 은주는 자신이 몰랐던 말순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미용 실력도 있고
이웃들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었던 거였죠. 하지만 은주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싫었거든요. 그날 밤 은주는 임시 숙소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말순의 밝은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내가 없어서 오히려 행복해 보이시네. 은주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말순에게 얼마나 큰 짐이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며칠 후 은주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임시 숙소에서도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었고 정말 갈 곳이 없어졌죠. 그날 저녁 은주는 말순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초인종을 누르기까지는 한참이 걸렸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이래야 하나? 은주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마침내 은주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말이죠. 누구세요? 말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활기찬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저예요. 은주예요.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순이 놀란 것 같았죠. 며칠만 지내게 해주세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은주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자존심을 부릴 여유가 없었거든요. 내가 떠날 땐 한마디 말도 없었지. 지금은 왜 와? 말순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차갑지만 분노가 섞이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은주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은주는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거든요. 어머님, 제발이요. 보험금도 사업도 다 망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은주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말순은 문 너머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서운함과 동시에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말순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현관문을 등지고 서 있었죠.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너무 심했다는 거 알아요. 은주는 계속해서 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며칠만, 정말 며칠만 있게 해주세요. 말순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1시간 정도 지나자 은주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쳐서 더 이상 울 힘도 없었던 거죠. 말순은 조용히 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은주가 현관 앞 계단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저러다가 감기라도 걸리겠네. 말순은 걱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현관 앞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추위에 떨며 계단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이웃들이 하나둘 은주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사람 누구예요? 왜 저기 앉아 있죠? 장 여사님 며느리 아닌가요? 그런데 왜 저런 모습으로?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은주는 더욱 초라해졌죠. 말순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었어도 이웃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김할머니가 말순을 찾아왔습니다. 말순아, 며느리가 왜 저런 모습으로 있어? 무슨 일이야? 글쎄요. 사업한다고 나갔는데 잘 안 됐나 봐요. 말순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집에 들여보내지 그래. 김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볼게요. 말순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오후가 되자 은주의 상태는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운이 없었죠. 말수는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때 은주가 가방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였어요. 어머님, 저는 사람을 잃었고 제 자신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어머님이 잃은 게 없다는 걸 지금 알았다는 겁니다. 은주는 편지를 문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어머님을 사람으로 보지 못했어요. 말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거든요. 그동안 어머님께 얼마나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편지 내용을 다 읽은 말수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저녁이 되자 말수는 마침내 결심을 내렸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은주를 바라봤죠. 은주는 완전히 지쳐서 계단에 기대어 졸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당당했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네가 사람으로 보이네, 처음으로. 말순의 목소리에 은주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들어와. 말순은 짧게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말순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곳곳에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말순이 혼자 살면서 집을 꾸며놓은 흔적들이 보였죠. 식구와 말순은 간단히 말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거지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한참 후에 씻고 나온 은주는 그나마 사람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라해 보였죠. 말수는 간단한 죽을 끓여서 은주 앞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먹어.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죽을 먹었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이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돌아봤어요.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말순을 무시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편 말순은 자신의 방에서 은행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는 중이었죠. 좋은 주 앞으로 말순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은주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예금에서 일정 금액을 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은주가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특별한 조건을 걸어두었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말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주가 진짜로 변했는지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일찍 일어나서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말순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이죠. 말순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집안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은주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말순은 아무 말 없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은주 목도 함께 준비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몇 주가 지나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은주는 말순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생활했고 말순은 여전히 냉담했지만 기본적인 배려는 해주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은주는 용기를 내어 말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말순은 잠시 은주를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이웃 할머니들이 오시는데 차나 준비해 줄 수 있겠어? 네, 물론이죠. 은주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오후에 이웃 할머니들이 찾아왔습니다. 말순에게 머리를 손보러 온 거였죠. 어머, 며느리분이 돌아오셨네요? 김할머니가 은주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주는 예전과 달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들도 은주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어요. 사업은 어떻게 되었어요? 박 할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잘 안 됐어요. 제가 준비가 부족했나 봐요. 은주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존심 때문에 절대 그런 말을 못했을 텐데 말이죠. 할머니들은 은주가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주는 모습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며느리분이 많이 달라지셨네요. 예전에는 좀 그랬는데 할머니들의 속삭임을 들은 은주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웃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녁 은주는 말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일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어떤 일? 아무거나요. 식당 일이든 청소 일이든 이대로 계속 얹혀 살 수는 없잖아요. 말순은 은주의 말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예전 은주라면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 해봐. 말순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주는 일자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특별한 기술도 없고 경력도 부족했거든요. 며칠 후 은주는 동네 요양원에서 청소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했죠. 첫 출근 날 은주는 새벽 일찍 일어나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처음이시죠? 열심히 해주세요. 요양원 관리자가 은주에게 일을 설명해 줬습니다. 은주는 걸레질부터 화장실 청소까지 온갖 굳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거든요. 일을 하면서 은주는 요양원 할머니들과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아가씨, 참 열심히 하네. 한 할머니가 은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 돌보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고마워. 할머니의 말에 은주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받는 게 언제적인지 몰랐거든요. 일주일 후 은주는 요양원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업무 시간 외에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손톱을 깎아드리는 일이었죠. 이 아가씨 정말 착하네. 할머니들이 은주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도 할머니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즐거웠어요. 한편 말수는 은주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일을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서도 집안일을 도와주는 은주의 모습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정말 사람이 변하긴 하는구나. 말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주는 말순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생활비예요. 뭐? 말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벌어온 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은주의 첫 월급이었습니다. 그리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직접 벌어온 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죠. 말수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써. 앞으로 필요한 거 많을 거야. 하지만 제가 여기서 지내고 있는데. 됐어. 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조용히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 말수는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이거 한번 봐봐. 말순이 내민 건 요양보호사 자격증 안내 책자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요양원에서 일하는 거 제대로 배워보는 게 어때?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말순이 자신의 미래를 걱정해주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왜 못해? 요즘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순의 말에 은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거든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고마워할 건 없어. 내가 제대로 서야 나도 편하니까. 말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은주는 그 속에 담긴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죠. 어려운 건 없어? 말순이 공부하는 은주에게 물어봤습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재미있어요. 할머니들을 더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은주의 대답을 들은 말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무렵 말수는 은행에서 특별한 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은주 명의로 만들어둔 계좌에 대한 조건을 정리하는 일이었죠. 조건부 계좌로 설정해 주세요. 1년 이상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말수는 은행 직원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이한 조건이네요. 특별한 사람을 위한 거니까요. 말수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말수는 조용히 유서를 꺼내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재산의 일부는 며느리 조은주에게 돌아간다. 다만 그녀가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1년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성실히 일하면 조건부 상속한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은주가 진짜로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은주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있었고 매일 새벽마다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죠. 은주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요양원 할머니들이 은주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할머니들이 은주를 좋아했어요. 할머니들 보러 왔어요. 은주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은주는 할머니들의 손톱을 깎아드리고 이야기 상대도 해드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한편 집에서는 말순과 은주의 관계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예전처럼 친밀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지내고 있었죠. 어머님, 오늘 시험 결과 나와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했으니까 잘 됐을 거야. 말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은주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오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주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합격했죠. 어머님, 합격했어요. 은주는 기뻐하며 말순에게 달려왔습니다. 잘했네. 말순은 짧게 말했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저녁 은주는 요양원에서 정식 요양보호사로 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월급도 전보다 많이 오르고 할머니들도 좋아하세요. 다행이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말수는 은주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은주야, 잠깐 앉아봐. 네, 어머님. 은주는 조심스럽게 말순 앞에 앉았습니다. 내 명의로 된 통장이 하나 있어. 말순이 통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 명의요? 은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를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둔 거야. 조건이 있긴 하지만 말수는 조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1년 이상 봉사활동을 하고 요양보호사로 성실히 일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었죠. 어머님, 은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힘들 때 말순이 이미 준비해두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거든요. 아직 조건을 다 채우지 못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 내가 진짜로 변한 건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말순의 말에 은주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많이 잘못했어요. 그동안 어머님을 사람으로도 보지 않았고, 이제 알면 됐어. 말순은 은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배웠어. 사람은 겪어야 바뀐다는 걸 말이야. 그날 밤 말순은 조용히 유서를 정리했습니다. 은주가 정말로 변했다고 확신했거든요. 며칠 후 말순은 이웃 할머니들에게 머리를 손봐주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걸 보니까 신기하네요. 누가요? 김할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며느리요. 예전에는 정말 차가웠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정말 그러네요. 요즘 며느리분 보면 인사도 정중하게 하시고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웃 할머니들도 은주의 변화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고생을 해봐야 사람이 되는 법이야. 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무렵 은주는 요양원에서 더욱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죠. 은주 씨 정말 성실해요. 할머니들도 은주 씨를 제일 좋아하시고 원장이 은주를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들이 너무 좋으셔서 일이 힘들지 않아요. 은주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주와 말수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글쎄,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사람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구나 싶어. 말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은.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하다고? 네, 할머니들이 제게 고마워하실 때 정말 뿌듯해요. 예전에는 이런 기분을 몰랐어요. 말수는 은주의 말을 들으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럼 됐네. 몇 주 후 말수는 은주에게 통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조건을 다 채웠으니까. 정말요? 1년 넘게 봉사도 했고 요양보호사 자격도 땄잖아. 은주는 통장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뭐? 어머님께 인정받는 거요. 그리고 제 자신을 찾는 거요. 말수는 은주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도 배웠지. 사람은 겪어야 바뀐다고.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분위기가 흘렀죠. 은주는 이제 요양원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말수는 이웃들의 머리를 손봐주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았고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죠. 어느 날 저녁 은주가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가족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 말순은 짧게 대답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 밖에서는 이웃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라디오에서는 따뜻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얼어붙었던 두 사람의 관계가 마침내 녹아내린 순간이었죠.